안녕하세요. 오닉스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한 성공을 이끄는 남자 정성호입니다.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은 구독을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저의 힘이 됩니다. 오늘은 2020년 새해고 첫 방송이잖아요. 부동산 전체에 대한 전망과 제가 신축한 오닉스 지식산업센터를 결부시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20년 이상 실물경제에서 직접 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IMF 이후에 사업을 시작했고 2008년 금융위기를 겪었으며 지금 전 세계가 무역전쟁이 한창이잖아요. 자, 지금 이제 2020년의 부동산 테마는 어떻게 보면 어디로 갈 것이냐에 대해서 궁금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새해 구독자님들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 2020년 부동산 전망은 제가 20년 동안 실물 경제를 하면서 지금 하고 있으면서 생각하거나 느낀 것, 아니면 책을 보거나 아니면 기타 다른 동영상을 본 거, 모든 리포터 한국은행에서 전망한 수치, KDI가 얘기한 수치들이 좀 종합적으로 제가 경험한 거를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세계 무역 전쟁의 심화, 즉 완화 및 반복이 계속될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는 선거도 있지만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당근과 채찍이라는 두 가지 양면 작전을 할 것이고요. 그러면 이게 하루아침에 될 것이냐? 전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1차적으로 완화의 길로 서서 이번 달 15일인가 언제 사인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것도 좋은 신호일 것입니다. 그러나 2020년 1년을 전체적으로 본다면 유럽의 불안정, 즉 독일 경제가 유럽을 끌고 있는데 독일 경제가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EU에서 지금 문제되는 곳이 또 영국입니다. EU 연합과 영국과의 관계. 그래서 이번에 2019년 말에 선거도 있었고요. 영국에서는. 그런 걸 보면 종합적으로 2020년에 IMF를 겪은 것처럼 저희들이 세계은행이나 기타 다른 은행에서 보는 거는 성장이 좀 더 저성장이 될 것이다. 이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계의 이런 많은 변화 속에서 저희가 첫 번째로 또 꼽을 것은 유동성입니다. 아무래도 저금리 시대가 계속 될 수밖에 없거든요. 2020년은. 그 이유는 세계 경제의 실물 경제의 위축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물 경제가 위축한다는 것은 곧 돈이 회전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속된 말로 2019년 경제 폭락이라고 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했고요. 2020년 더 어렵다고 합니다. 한국 경제는 실물 경제 자체가 떠받쳐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안고 있고요. 실물 경제의 어려움은 저희들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도 지금 실물 경제에서는 그렇게 좋은 지표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물론 고용이나 기타 다른 변수는 좋지만 별로 안 좋고요. 유럽 역시 상당히 어렵고요. 그러면 저희 나라는 지금 어떤 현상이 있느냐? 실물 경제는 안 좋은데 돈은 많이 풀려 있어요. 그러면 유동성이 어떻게 갈 것이냐면 너무나 많은 돈이 화폐가 지금 발행돼서 약 한 3천조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20년에 3기 신도시 김포, 고양, 광명에서 토지 보상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한 45조 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실물 경제에 투자하지 않은 돈과 올해의 45조의 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집중화 될 것입니다. 돈이 많이 풀린 만큼 그 돈이 부동산으로 갈 거는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규제를 더 합니다. 규제가 계속해서 규제하는데 이게 규제를 하면 할수록 풍선 효과는 더더욱 강해질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은 자기 현금을 가지고 있는 공포감이 있거든요. 현금을 조금 더 확보했는데 갑자기 부동산은 더 올라요. 그래서
더더욱 더 부동산에 대한 투자 욕구가 심해지는 거고요. 돈이 많이 풀리면 풀릴수록 부동산 경기 자체는 지방이나 이런 데는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서울은 더 집중화돼요. 이 집중화 현상은 유동성과 집중화 현상은 전 세계적인 현상일 수 있습니다. 동경 가보면요. 이미 우리나라 말하면 재래 도시죠. 서울 시내 안에 있는 좀 약간 낙후된 곳처럼 다 개발되잖아요. 저희 서울 엄청나게 지금 개발된 곳이 많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명박 정권 때도 각 강북 지역에 특히요 저개발됐던 곳을 프로젝트로 해서 개발을 시작해서 박근혜 정부 그 다음에 지금의 문재인 정부까지 계속 개발을 해왔고요. 이거는 동경도 똑같습니다. 동경도 다 집중화되고 있어요. 왜? 돈이 있는데 사람이 오거든요.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소비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일본의 다른 도시나 아니면 농촌을 가면 빈집이 많아요. 한국요? 저희 시골에도 빈집 많습니다. 그러면 빈집을 어떻게 하느냐? 집은 남아 도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서울은 집이 계속 부족할 겁니다. 자, 1인 가족화 되죠. 그 다음에 돈 있는 사람은 좀 더 대형을 원하죠. 그러면 이 수요는 주택 수요와 맞물리는데 저희들은 보통 주택에 투자를 많이 합니다. 저는 2017년에 오닉스 지식산업센터를 착공해서 2019년 1월에 보존등기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입주는 3월 말부터 시작을 해서 5월까지 하라고 했는데 60일간 입주를 했는데 아직 다 못한 사람도 있고요. 그러면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화폐 가치의 하락을 볼 수 있어요. 왜? 저희가 2017년에는 시간당 비용이 지금처럼 7,000원대였거든요. 그런데 2018년, 19년 되면서 8,350원, 올해 2020년 훨씬 더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10,000원을 주지 않으면 알바생이 오지 않을 정도로 알바만 가지고 생활이 가능합니다. 굳이 구급공무원 시험 안 봐도 오히려 구급공무원 월급보다 알바 8시간을 한 달 동안 하면 그 돈이 더 많을 겁니다. 그러면 일본이 그랬거든요. 불황 시기에 알바만으로 자기 생활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한국 똑같이 불황이 왔을 때 지금 현상에서 19년, 지금 20년이잖아요. 알바만 가지고도 충분히 생활이 가능합니다. 굳이 알바생들이 직업을 구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이제 시간당의 가치가 많이 올라가 있는데 그러면 실물 경제는 어떻게 가냐면 고용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러면 고용을 해야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창출을 할 수 있거든요. 혼자 일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직원을 더 뽑는다는 거는 결론은 회사가 좀 더 팽창해야 되는데 그러한 실물 경제에 돈이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도 가장 염려스러운 게 양극화죠. 가장 좋은 방법은 돈이 이렇게 많이 풀리면 간단합니다. 서울에 투자하고 전철 가까운 데 투자하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빨리 투자하면 됩니다. 왜? 하루라도 빨리 투자하면 돈의 가치가 계속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락하면서 제가 갖고 있는 부동산은 더 올라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지금의 이런 현상이 2020년에 양극화가 더 심화되면서 서울에는 더 집중화되고 풀린 돈은 더더욱 부동산으로 더 들어온다는 거죠. 그리고 규제가 많으니까 건축 허가가 거의 지금 없어요. 지금 아파트 짓고 싶어요. 그런데 규제가 이렇게 많은데 대형 건설사든 소형 건설사든 신축을 하지 않을 겁니다. 못할 겁니다. 분양가 상한제 도입돼서 더더욱 어렵고요. 그 다음에 개발이익 환수금 때문에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러면 2018년부터 규제 시작해서 2019년에는 더더욱 허가난 건수가 더 없습니다. 2020년 아예 없을 겁니다. 그러면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닉스 지식산업센터를 2016년에 준비해서 2017년에 착공했어요. 그것도 6월에 착공했습니다. 그럼 2019년 1월에 준공이 됐다고 하는데 최소 2년 이상을 걸리거든요.
보통 아파트 한 단지가 하려면 3년 정도를 기본 잡고 있습니다. 엄청 빨라진 겁니다. 그러면 18년, 19년, 20년 동안 지어진 서울에 있는 아파트가 됐던 기타 건물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당장 3년 정도 돼야만 이게 공급 물량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때는 좀 떨어질 겁니다. 그러나 2020년, 21년, 22년 저는 3년 동안은 어쨌거나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돈이 풀려서 유동성이 더 많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1, 2년은 뭐 많게는 3년간은 부동산이 더 오를 거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이게 실물 경제를 하면서 사업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합니다. 집중해야 된다고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반드시 해야 될 게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왜? 사업만 가지고는 너무 불안하니까. 부동산 역시 상당히 불안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작은 돈으로 아니면 큰 돈으로 일부를 투자해야 하잖아요. 포트폴리오죠. 그러면 지금의 현상 중에 땅값, 서울 땅값 더 오르고 있습니다. 엄청 올라요. 땅이 오르면 더더욱 건물에 대한 건축비 플러스하고 또 인건비가 오르거나 자재비가 더 올라서 지금 신축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더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공급을 해야지 규제를 더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2020년에 총선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가장 우려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돈이 많이 풀려서 더더욱 그 부동산 거품이 일어나면 언젠가는 꺼질 거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지금 돈의 방향이 잡히지 않았어요. 또 잡을 수도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어쩌면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더 집중화되는 거. 그래서 저는 첫 번째는 2020년을 전망하는 것을 요약한다면 세계 경제의 위축, 그럼으로써 저희들이 가야 할 방향을 못 찾는 것. 기업은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개인은 소비를 해야 되고 국가는 더더욱 공공재를 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 경제 주체 3인이 각자가 가야 할 길을 잘 못 찾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집중화, 유동성, 돈이 많이 풀림으로써 이건 어디로 가냐면 어떻게 보면 잡을 수 없는 물과 같아요. 물은 계속 흘러내리거든요. 그러면 어쨌거나 이거는 집중화될 거예요. 특히 서울 지역은 더 집중화될 거예요. 저희도 오닉스 지식산업센터에서 투자하시는 분을 보면 아니면 사업을 하시는 분 중에 지점을 내고 싶은 사람은 지방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지식산업센터의 사례만 보더라도 서울 집중화는 더 늘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규제가 더더욱 심해지면 풍선 효과입니다. 그러면 아파트는 신규로 이미 지어진 거는 더 올라갈 것이고 그 다음에 전세가도 엄청나게 더 올라갈 겁니다. 지금 전세가 2, 3억 계속 올라간다고 지금 얘기 나와요. 그럼 왜 그러냐? 대출을 15억 이상 하는 곳은 대출이 안 된다고 하니 당연히 전세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죠. 갭을 메꾸기 위해서 자기가 투자할 돈을 전세 자금 플러스 자기 투자 자금으로 하면 뭐 30억짜리든 20억짜리든 뭐 10억짜리든 전세를 끼고 사면 되거든요. 사람의 머리는 바로 규제하는 쪽에서 다른 방향을 찾는다는 거죠. 그리고 땅값 계속 서울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땅값이 올라가면 땅값을 잡기가 쉽지 않거든요. 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게 북한의 변수가 있어요. 정말 어려운 변수가 있죠. 뭐 전쟁 날 것 같기도 하고 불안한 요소가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쉽게 그러한 불안 요소가 어쩌면 사람이 돈을 벌어야 되거든요. 경제 전쟁이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전쟁보다 더 어렵습니다. 경제가 지금의 정치적인 이슈를 함몰시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사례를 내일은 더 드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2020년에 부동산은 제가 신축한 오닉스 지식산업센터를 보더라도 계속 가격이 올라가요. 2017년에 지었던 가격으로는 지금 지을 수가 없어요. 이미 그 견적을 한다면 건축비가 30% 이상 올라 있습니다. 왜? 인건비, 자재비, 화폐가치. 그러니까 이미 2년 돼서 이제 3년째 접어들거든요. 이 돈으로 다시 지으라고 하면 절대 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 기본으로 30% 올라 있는 건축비와 땅값 이미 매년 그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과 틀리게 거래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그럼 제일 중요해 건축할 때 건축비와 땅값이죠. 기타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저희는 부동산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자기의 버젯 내에서 조금이라도 사놓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인 투자라고 봅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계속해서 그 주식이나 다른 방향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